작년까지는 10년 동안 저기 어디야 여기 앞에 바로 사이언스카이에서 부원장하면서 화학 그다음에 통과 화학 2까지 수업을 했던 양계석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분당 미탐 그리고 플레인 사이언스 순회 원장 전형조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10년 동안 저기 어디야 여기 앞에 바로 사이언스카이에서 부원장하면서 화학 그다음에 통과 화학 2까지 수업을 했던 양계석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받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저기 뭐야 저희가 이번에 플레인 사이언스로 론칭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순회는 1년 만에 제가 복귀고 저희 팀들이 다 1년 만에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하면서 론칭할 때 요번에 수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쪽에 맞는 프로그램, 새로운 과정 이걸 준비해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까 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최초로 아마 강의가 오픈되는 건 우리가 처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교재도 없기 때문에 어디도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흔한 큰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재도 7월달 이후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모아서 이미 자료화해서 지금 교재 작업을 진행 중이고 11월달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한 발 먼저 가야죠. 옛날 같으면 통과가 그냥 2학년, 1학년 올라갈 때 해도 된다 정도였는데 지금은 수능 과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난이도나 이런 게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지금 이 과정을 제일 많이 준비했던 우리 전영조 원장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가 어떻게 나오고 진도가 어떻게 되고 그런 모든 과정 또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다라는 부분은 세세한 부분은 다 우리 전영조 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거고 저는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쪽에서 매년 한 200명을 수업을 했었어요. 매년. 그리고 화학은 분당에서 1타였고요. 120명, 30명 가르쳤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딴 건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저기 뭐야 저는 딴 건 잘 모르는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저는 성적밖에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신하고 그 다음에 수능 가지고 대학 가는 거잖아요. 중학교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는 딱 그 두 가지에 포커스 맞춰서 모든 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딴 걸 바라지 말라 그래요. 막 학교 수업을 하다가도 막 빼요. 이거 왜 안 해요 선생님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해요. 성적화되지 않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얘네들이 들어오는 길이 고1 예비니까 준비다라고 하지만 고1 예비가 준비가 아니고 이제는 지금부터 수능인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수능 과목이잖아요. 이전 통과가 다 수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2번, 3번 해도 모자랄 거고 거기를 준비할 때 저희가 확실하게 한다는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여기 올라오는 새로운 학년도 최선을 다해서 항상 좋은 등급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구도하고 얘기는 우리 전영조 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하여튼 얘기 잘 들어보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분당 미탐 그리고 플레인 사이언스 순회 원장 전형조라고 합니다. 우리 양계성 원장님 그 벨소리 굉장히 구수하시죠? 아이들도 처음에 이제 딱 목소리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저한테 양계성 원장님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시는 거냐. 근데 50년 동안 금연하셨습니다. 담배를 거의 안 피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피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약간 목소리가 특징적이고 절대로 수업 시간에 졸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대치에서도 이제 과학고랑 자사고 관련 이제 학원에서 또 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설명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2 학생 어머님들이 가장 좀 많이 혼란스러우시잖아요. 예, 근데 뭐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중3 학생의 학부모거든요. 근데 중3 학생 입장에서는 중2 학생들이 굉장히 부러운 학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중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시험이 끝나면 그 수능을 보고 이제 2027년 수능을 보게 되면 실제로는 완전히 이제 다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아들하고 저랑 비슷한데 제가 이제 92학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는 이제 재수를 하면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삼수를 하면 딱 수능, 그러니까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넘어가는 해여서 저희는 뭐 무조건 하향 지원을 해야 된다 막 그런 세대였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냥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소신 지원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의사셔서 실제로는 뭐 교육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준비를 못 해주셨어요. 두 분 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어떤 큰 흐름들을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이제 잡아주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정보가 굉장히 많이 변해요. 정말 우리 분당도 대치 못지않게 어머님들 많이 공부를 하시지만 대치는 정말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치에서 움직이는 움직임들을 분당에서도 이제 같이 가져갈 수 있게 거기서 또 많이 공부하고 또 어머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통합과학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고등학교를 이제 어디로 잡아야 될까도 약간 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는 통합과학이 굉장히 많이 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학은 수학, 그러니까 영어랑 뭐 한국사는 거의 변함이 없고, 뭐 국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변화가 있고, 수학은 오히려 이제 진도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화생지 1, 2에서 왜 통합과학으로 넘어갔는가, 수능이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그거를 잘하기 위한 방법까지 오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플레인 사이언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이제 1년 만에 순회를 들어오기로 했어요. 실제로 저는 이제 수학의 아침 과학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초대 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영재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등관, 초등관, 그 다음에 고등관을 만들 때까지 제가 그러니까 사이언스카이라는 이름을 같이 만들었고 실제로 같이 움직였었는데, 실제로 이제 다시 1년 만에 다시 순회로 들어오니까 좀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서 많이 이제 성장을 했고 또 순회에서 어머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좀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뭐 이제 미래탐구랑 같이 결합을 한 이유는 뭐 이렇게 장황하게 썼는데, 실제로 미래탐구에 지금 보신 강상식 원장님하고는 저는 뭐 10년 이상 같이 이제 진행을 한 사이고요.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예,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순회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또 미래탐구라는 좋은 브랜드가 또 대치에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은 그룹과 같이 시너지를 만들면서 좋은 기운을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좋은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레인 사이언스 미래탐구가 같이 손을 잡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거는 지금 사진은 되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욕하면서 들어라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냥 많은 뽀샵과 과학 기술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즘 AI 프로필이라고 있습니다. 한 6,000원 내면 잘 만들어 줍니다.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뒤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대치 CMS, 그다음에 대치 미래탐구, 뭐 중계 미래탐구, 분당 CMS에서 뭐 팀장, 부원장을 이렇게 역임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영재 교육 쪽에서 한 10년 정도 이제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지금은 이제 뭐 과학고 준비,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제 입시, 그러니까 수능하고 수시 준비까지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이제 2,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되게 이상하다 하는데, 저는 이 아이들만 계속 10년을 보다 보니까 솔직히 별로 이상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해도 되고, 또 어머님, 근데 예전에는 학생 편에 좀 많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중3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고1이 되는 거죠. 고1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학부모님들 마음도 되게 많이 이해가 된다. 어제도 우리 아들이 하나도 안 아픈데 집에 왔어요. 예, 학교에서 배울 게 없대요. 그리고 아프대요. 그리고 어디가 아프냐고 하면 아픈 데는 없대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멀쩡한데 아이는 아파요. 예, 맨날 아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항상 고민이에요. 항상 고민. 근데 이런 고민을 학부모님들하고 좀 그러니까 예전에는 애들 믿어주면 되지 했는데 요즘은 못 믿을 인간들인데. 예, 그래서 특히 저희 아들은 또 남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학생 학부모님들은 저랑 되게 10분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이 남녀 평등이어서 그런지 여학생들도 또 그래요. 또 그러니까 꼭 여학생 부모님은 되게 편안하실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다. 실제로는. 그래서 다 이런 평등의 사회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네 분 선생님은 다 수학의 아침에서 원장, 부원장을 역임하신 선생님들이 같이 나와서 저희가 플레인 사이언스라는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플레인 사이언스가 사이언스카이의 정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런 수치까지 얘기해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실제로 순회에는 저랑 양계성 원장님이 계셨는데 저희가 나가고 난 다음에 학생 수가 3분의 1로 줄었다. 3분의 1이 줄은 게 아니라 3분의 1이 되었다. 이렇게는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저희가 가르치던 인원만큼이 딱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부분들에서는 예전에 뭐 이렇게 잘했으니까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예전만큼 하기 위해서 그 이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양계석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순회에서는 가장 화학원 수업을 재원생이 많았던 원장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 변경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플랜 사이언스 대표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물 수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홍영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또 미래탐구에서 수업을 하셨어요. 이번에 북일고 전교 1등이 홍영준 선생님 수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이런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아까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교재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교재가 바뀌는데 실제로 지금 시중에 가시면 수학 교재는 바뀌었어요. 수학 교재는 바뀝니다. 그래서 요번 겨울부터는 새로 바뀐 교재로 공부를 하시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행렬이라는 부분이 이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제 진행할 때 공통수학 2에서 우리가 행렬이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공통수학 사실 때는 이제 신교재로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들어가서 나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통합과학도 5개 단원이 6개 단원이 되고 2학기는 4개 단원이 5개 단원으로 늘어납니다. 저희도 교과서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예전 교과서까지 10년 전 것까지 다 뒤져가면서 지금 밤잠을 설치면서 지금 교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뭐 지학사라든가 교학사라든가 여러 출판사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판사들에서도 아직까지는 출판 계획은 없고요. 실제로 7월달 내년 7월달에 통합과학은 신교재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전국에서 신교재를 쓰는 그룹은 저희밖에 없는 걸로 이제 이거는 뭐 오피셜리는 아닙니다. 그냥 저희 생각에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아는 한 대치 분당 수지 지역에서는 저희만 이제 신교재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미래탐구에서는 또 이제 최상원 선생님, 그다음에 박현식 선생님, 정가은 선생님, 지훈주 선생님이
1년 내내 우리 미래탐구를 지켜주시고 계셨고 저희 플레인 사이언스랑 만나서 실제로 시너지를 내시기 위해서 같은 우리가 커리큘럼으로 이제 진행을 하실 선생님들도 이렇게 존재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저희 거의 모든 교재는 저희 콘텐츠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중 교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콘텐츠로 진행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고등부에 올라가게 되면 시중 교재를 샀을 때는 학교 시험 문제랑 교재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에 맞추기 위해서도 저희가 시중 교재를 이용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맞는 분당 지역, 뭐 수지 지역, 뭐 이런 아이들 그 학교들에게 맞는 교재로 저희가 다시 만들게 되고 또 공통적인 부분들은 어찌됐든 학교에서는 평가원 문제들을 제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가원 문제까지 저희가 다 총망라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뽀샵이 좀 심한데요. 일단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MS랑 미래탐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영재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수학의 아침에서 영재관 수학과학 총괄 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외대부고 물리 원투반 내신 수업을 또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플레인 사이언스에서 고등부 이제 원장을 지금 역임을 하고 있고 대치 해성학원이라는 이제 과학고 그다음에 자사고 입시 전문 학원에서 뭐 중등 특목관 총괄 원장을 역임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고등부 선생님이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하고 좀 거리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하고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낮은 학년하고 수업한 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예, 초등학교 2학년 영재교육원 수업을 했는데요. 화장실까지 보내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남자아이들 손 붙잡고 화장실까지 같이 간 적이 있어요. 혼자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이후에 절대로 초등학교 2, 3학년은 맞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한테. 그리고 특목고 뭐 영재학교, 과학고, 그다음에 자사고, 뭐 국제고까지 해서 제가 한 15년 동안 한 1000명 정도 합격을 시킨 것 같아요. 올해도 이제 좀 늘어나겠죠. 그리고 어제 전화가 좀 많이 왔습니다. 어제 어느 학교가 발표가 있었죠? 예, 서울대 발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수시 발표가 있어서 어제 뭐 굉장히 이제 제가 영재학교 보낸 친구들, 과학고 보낸 친구들, 외대부고 보낸 친구들 이제 수시 발표가 나서 이제 수시 합격한 친구들 그리고 몇 명은 정말 붙을 것 같은데 발표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수능을 이번에 너무 잘 봐서 수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가겠다고 뭐 그러니까 점수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의대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리고 생지 안 했구나. 예, 요번에 예, 생지하면 서울대 의대는 못 갑니다. 예, 생지만 하면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뭐 트렌드들까지도 저희가 계속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번에 가장 좀 심각하게 고민하는 친구는 이제 지금 연대 다니다가 이제 삼수했던 친구인데 의대를 가고 싶은데 약대 점수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가지 마라. 그냥 공대 다녀라. 그리고 그러니까 집안이 약간 의사 집안이에요. 그래서 약대는 조금 높게 안 보는 집안이어서 약간 그런 부분이어서 저한테 엄마 좀 설득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엄마는 설득을 못 한다. 너는 설득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어머님 의뢰를 받아서 너를 설득하는 게 빠를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하고도 얘기는 했는데 예, 일단 되게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런 상황이고 우리 양 원장님은 연세대학교 화학과를 나오시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화학 쪽에서 그리고 통합과학 쪽에서 굉장히 이제 혁혁한 예, 나름대로 업적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들어왔을 때도 저희가 들어온다는 얘기만 딱 나왔어도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양계석 선생님 수업 예약이 막 되게 들어차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10년 정도 한우물을 파신 분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당에서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떤 아이들이고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만들고 싶은가라고 얘기하면 요 배땡연인데 그냥 0x 여고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딘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기하, 확통, 미적 다 이제 1등급을 맞았고 그다음에 미적
그다음에 화작했고 과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는데 물리화학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둘 다 1등급을 맞게 됐고 그래서 실제로 수시 선택은 이제 이렇게 연대의대, 경희대 치의대, 그다음에 서울대 약대를 썼는데 실제로 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도 지금 수시는 다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시로 지금 결정을 할 건데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의대보다는 이제 분자생명공학과 아니면 서울대 약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친구를 보여드린 거는 이 친구가 실제로는 저랑 같이 이제 영재학교를 준비했던 친구예요. 영재학교를 3차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이제 일반고에 가서 공부를 했던 친구인데 제가 이제 영재학교 준비반 원장을 했을 때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대학을 가장 잘 가는 아이들이 영재학교 3차 떨어지고 그다음에 일반고를 가는 친구들이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는 가장 좀 대학을 잘 가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꼭 영재학교를 3차를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재학교를 갈 정도의 수준 비슷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일반고 라인이 훨씬 더 대학을 가기에 영재학교나 과학고나 자사고에 비해서 이 내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학종으로도 그렇고 정시로도 그렇고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영재학교를 가면 정시 준비를 안 시키잖아요. 그리고 외대부고를 가도 이제 고3까지 학종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금 중2들은 이제 입시가 바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아니에요. 지금 고2에서 고3을 넘어가는 아이들인데 요게 이렇게 변하는 부분들이 입시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변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수능 선택 과목 지정이 해제됐어요. 원래는 수능이라고 하면 수학은 미적하고 기하죠. 근데 내년서부터는 미적, 기하, 그다음에 확통 어느 걸 선택해도 이과에서 다 뽑아줍니다. 그리고 사탐 두 과목 저희가 생지라고 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생활윤리랑 한국지리 뭐 이렇게 선택을 해도 저희가 뭐 야 너 생지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이 아니라 생활윤리랑 한국지리를 선택해도 우리가 이과대학을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이제 정부에서는 만들었고요. 연대 성대가 과학 논술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근데 과학 논술이 폐지가 됩니다. 그럼 과학 논술이 왜 폐지가 되느냐? 과학 논술이 아이들한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율이 떨어지니까 연대가 더 많은 학생을 뽑기 위해서 과학 논술을 포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괜찮은 학교 중에서 과학 논술이 남아있는 마지막 학교는 이제 경희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경희대 의대는 그래서 논술을 엄청 잘하는 아이들이 모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정시 과목당 반영 비율이 좀 변화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가산점에 대한 부분을 뒤쪽에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의대 정원이 1000명 증가한다고 제가 만들었는데 실제로 며칠 지나가지고 4,000명까지 늘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빨리 늘었으면 좋겠어요. 의대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의대 보내고 실제로 의대가 4,000명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죠? 서울대 공대가 그만큼 인원이 늘어나고 서울대 공대로 애들이 빠져나가면 연대 공대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1000명에서는 큰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 만약 1000명만 늘어났을 때는 5대 의대나 서울 쪽 의대는 별로 안 늘어날 거예요. 저기 지방에 있는 의대들 있잖아요. 40명 이하짜리 40명짜리 미니 의대들을 전폭적으로 이제 늘릴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응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찌됐든 의대가 늘어나게 되면 의대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이런 어떤 연쇄 이제 이동들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봐지기 때문에 의대는 실제로 다 좋아요. 의대를 가려는 친구도 좋고 실제로 의대를 안 가려는 친구들도 좋고 하물며 문과 아이들도 이거에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안 좋은 사람들은 딱 하나죠. 그냥 의사죠. 예, 의대가 많아지면 의사만 안 좋습니다. 제가 이런 드립을 칠 수 있는 거는 저희 부모님 둘 다 의사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대가 논술이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 논술 부활했고 연대는 논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고대, 연대, 서울대 우리 아이들 갈 때는 다 심층이 있습니다. 뭔가 대학에서 100% 정시가 좀 없어지는 느낌을 난다는 거를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옛날처럼 그냥 수능 만점을 받아서 실제로 갈 수 없는 학교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요번에 서울대 이제 그 만점 받은 친구가 서울대 의대를 못 간 거는 실제로 요 부분이에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생지만 한 아이들이 학습 이제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과 대학에서 아이들이 잘 따라갈 수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고, 실제로 이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또 만점짜리 학생이 실제로는 투도했고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었는데 서울대 의대를 떨어진 케이스가 있어요. 그 친구는 MMI라는 이제 다중 인성 면접에서 떨어진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능 만점자라고 뽑아주지는 않는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또 뭐 상위권 뭐 교과서에서 이제 학종에서 특히 이제 논술에서 이거 수능인데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제약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를 막기 위한 제도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옛날처럼 그냥 시험 하나만 잘 보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찌됐든 아이들을 쉽게 갈 수 있게 뭐 과목에 대한 유불리도 줄이려고 막 했어요. 근데 서울대에서 기본적으로 미적하고 기하를 갖다가 정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 주요과들은 과탐에서 물리나 화학을 최소한 한 과목 늦지 않으면 우리가 뽑지 않는다고 했어요. 생지도 갈 수 있는 과들은 있어요. 식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식물 생산이라는 과가 있습니다. 시흥에 가면 이제 서울대 캠퍼스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농대죠, 농대. 그래서 서울대를 정말 가고 싶으면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예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혹시 식생 나오신 분은 안 계시죠? 예. 그래서 식생에 가게 되면 대부분 부전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5급 공무원이 돼서 이제 강원도 쪽으로 이제 발령이 난다. 왜냐하면 그 나무 많은 쪽으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산림청으로 발령이 나요. 그래서 뭐 공무원 되는 코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사탐 변표에 약 각 3%가 쉽게 얘기해서 가산점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탐을 한 아이들은 가산점을 못 받고 과탐을 한 아이들만 가산점을 받는다 이렇게 되고, 대부분 가산점 이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에만, 그러니까 사회탐구 쪽에서는 가산점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냥 문과를 가는 아이들은 그냥 과탐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과를 갈 친구들이 사탐을 했을 때는 6%를 못 받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홍동경수까지는 실제로 이런 어떤 유불리들, 그러니까 문과와 이과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차별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뒤쪽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로 그래서 2022년 교육 개정하고 이제 과정을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내신 5등급제를 이제 구별 기준으로 잡는다. 현재 9등급제입니다. 그러니까 4%까지가 실제로 이제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대치랑 분당에서 가장 쓸모없는 등급이 2등급입니다. 예. 정말 2등급은 잘하는 거예요. 낙생에서 2등급 한다. 그럼 낙생에서 한 10%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잘하는 거죠. 근데 수시에서는 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블라인드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판교고나 뭐 불곡고나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니면 뭐 대치로 치면 뭐 단대부고에서 2등급을 한다.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2등급은 지금 쓸 데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내신 개편이 돼서 5등급제로 우리가 바뀌게 되면 10%까지가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학종이나 교과에서 아이가 뭐 등급이 뭐 1.3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앞에서 1.3%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과목이 뭐 1등급이 나오고 한두 과목 정도가 2등급이 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등급 컷이 중요한 거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막차를 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3.99%가 돼도 4.01%보다는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도 이제 옛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옛날에도 2등급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굉장히 좀 서러워서 이거는 저희 어머님이 진짜 그런 분이 아닌데 실제로 학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교무실을 뒤지셨어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들하고 이제 성적을 다 맞춰봤는데 되게 죄송하게도 딱 제가 진짜 2등급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굉장히 멋쩍게 집에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 원래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근데 자식의 이 등급이 딱 그러니까 되니까 그런 행동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머니 그래서 너희 엄마 왔다 막 이렇게 애들이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걸로 오셨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어차피 여기 얼굴이 안 팔릴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짜로 이제 등급에 대한 부분은 되게 중요해져요. 그러면 지금 4.01부터 10%는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0에서부터 4%랑 이제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다.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낙생 10%까지는 서울대 의대를 수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의대가 늘어난다. 그럼 지방의대는 2등급도 가능한 시대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어떻게 됐었냐면 원래는 고교학점제로 바뀌면서 원래 초기화는 절대평가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절대평가예요. 지금 현재 고3은 내신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고3은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과학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중에 2과목 하는데 진짜 어려운 과목인데 애들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80점, 90점 학교에서 정한 그 등급만 넘으면 무조건 A가 나오는데 이게 한 30% 정도를 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때는 아이들이 나 학종을 하지만 수능에 나름대로 올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고3 때도 5등급제인데 또 절대평가가 들어가요. 절대평가면 점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으로 실제로 성취도도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상대평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9등급제만큼 타이트하진 않지만 내신이 고3 1학기까지 살아있다. 재수에서도 수시를 하려면 고3 2학기 것까지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고3 때, 고1, 2 때 여태까지는 그래도 그 과목들이 뭐가 나왔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수능은 이제 우리 아이들 바뀌는 수능은 통합과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통합과학이 끝나는 순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정시로 돌아설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저는 정시 파이터입니다. 엄마 이제 나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기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러면 1학년 때 성적이 잘 나오게 되면 오히려 2학년 때는 훨씬 더 쉬워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기 전공에 맞는 과목들. 지금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과목 중에 하나가 지구과학이에요. 지구과학을 듣는 건 등급 따기가 쉬워서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면 이제 지구과학은 아마 안 듣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점수가 아니라 전공 적합성이거든요. 그럼 공대를 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물원, 물투. 그 다음에 의대를 가려면 생원, 생투. 그 다음에 화학은 다 껴야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물리, 화학은 좀 끼고 가시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리하다. 여태까지는 물리, 화학이 좀 덜 들어요. 그러면 물리에서 1등급 따기 힘드니까 아이들 이제 우리는 물리 빼야 되겠다. 대치동에서는 제일 많이 듣는 게 물리입니다. 그럼 왜 물리를 많이 듣느냐? 교수들도 아는 거죠. 저도 서울대 기계과 교수랑 한 3달 전에 술을 먹었는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계과 교수님이. 자기는 가장 많이 보는 학종에서의 내신 점수가 물원, 물투다. 왜냐하면 기계과는 물원, 물투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은 학종에서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뽑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투 안 들은 애들은 서울대 기계과에서는 절대로 뽑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남학생이고 혹시 의대를 못 가도 공대를 가야 된다고 한다면 물리, 화학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과목이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 지금 고2가 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그리고 교과가 이제 좀 많이 바뀌죠. 뭐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실제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 뭐 그다음에 뭐 언어와 매체가 뭐 독서, 장문, 문학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 수학은 이제 그냥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가 수상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대수가 수 1이에요. 그다음에 미적분이 수 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가 일반 선택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진로 선택 과목이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일반 선택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수능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수능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확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적보다 기하보다 확통이 쉬우니까 실제로는 수능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쉬워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또 반전이 있긴 하죠. 그 다음에 뭐 영어는 이제 뭐 입시 과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제는, 그래서 특히 이과 계열에서는 영어는 비슷하다. 근데 연대를 가는 경우에는 영어가 그래도 16% 반영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연대를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영어도 갖고 가시는 게 맞다. 근데 뭐 서울대나 고대는 그렇게까지 영어 퍼센테이지가 높지는 않다. 그냥 가산점 부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과학인데, 과학이 이제 통합과학 1, 그다음에 통합과학 2인데 그냥 통합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의 통합과학 1, 2를 통합과학을 1, 2로 이제 나눈 거고, 그다음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예전 물리학 1, 화학 1, 생명과학 1이고, 그다음에 여기 선택 과목에서 진로 선택에서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이렇게 8개로 분리가 된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물투를 2개로 나눴어요. 그다음에 화투를 2개로 나누고 생투를 2개로 나누고 지투를 2개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과목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이제 기계과를 간다면 요거를 들으시면 돼요. 역학과 에너지. 전자공학과를 가려면 전자기와 양자를 들으면 된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학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딱 보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학종하고 교과의 불편한 융합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학종하고 교과가 지금도 조금 애매해졌어요. 원래 학종은 지금의 학종하고 달랐어요. 교내 경시에서 상 타고, 동아리 대회에서 상 타고, 그 다음에 세특 좋고, 그래서 내신은 조금 못하는데 활동 많은 아이들이 가는 게 원래 학종이었는데, 약간 그 누구 따님 때문에 막 이렇게 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활동들을 다 배제를 해버리다 보니까 그럼 변별력이 남은 게 내신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교과는 내신인데 전 과목 내신, 그 다음에 학종은 내신인데 전공 적합성이 맞는 내신,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실제로는 실제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제 5등급제로 내려가면서 아이들이 쉬워진 거죠. 변별력이 더 떨어지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이 표준 편차의 미기재예요. 뭐 원점수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표준 편차 이거 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표준 편차가 없으면 우리가 Z 점수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표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표준 점수가 나와야지 A 과목과 B 과목에 우리가 유불리,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이냐 쉬운 과목이냐의 차이가 나오는데, 이제는 표준 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 어떤 과목이 더 어려운 과목이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산점을 우리가 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신에서 내신 성적만 가지고 아이들의 줄 세우기가 굉장히 좀 불리해진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학종도 100% 학종으로 가기 힘들어질 거고,
교과도 100% 교과. 이름은 교과와 학종인데 굉장히 비슷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수 자체보다는 세부 능력 특이 사항은 500자로 이제 유지가 됐어요. 근데 행동 특이 사항도 500자인데 행동 특이 사항은 한 학기에 500자밖에 못 쓰는데 세부 능력 특이 사항은 과목당 500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부 능력 특이 사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려면 지금 뭐 불국고 같은 경우에는 이 세특을 줄 때 수행 평가를 뭘 하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 수업에서는 발명 대회를 해요. 발명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 발명품을 시연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제가 요번에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애들이 다 갖고 와가지고. 예. 그래서 나름 좀 좋은 점수가 나왔는데 일단은 그런 것들. 그래서 근데 지금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원래는 수능이 논서 수령까지 들어가는 안이 있었는데 그거는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공을 학교로 던져버렸어요. 정부가. 그래서 이제 평가에는 논서 수령이 지금 이제 중2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 논서 수령이 필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키워드 몇 개 적는 그 논서 수령이 아니라 약간은 이 수행 평가를 이용해서 뭐 보고서 비슷하게 가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막상 갔을 때는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에서 진짜 이 4%와 10%의 상대적 이익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한솔고, 판교고로 일부러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교 1등 시켜가지고 아니면 4% 안에 들어서 학종으로 가고 수시 안 가겠다. 그러니까 정시 안 가겠다. 근데 저는 수시만 고집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계는 아니에요. 3년 동안 계속 동일한 성적을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들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근데 수시는 단 한 번의 시험만 삐끗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 옆에서도 너무 안타깝거든요. 애 막 울고 난리 나요, 실제로. 너무 열심히 공부한 친구인데 그냥 시험날 아니면 뭐 시험날 독감을 걸렸다. 뭐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진짜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두 가지 토끼를 같이 잡으셔야 된다. 정시도 준비하면서. 근데 솔직히 정시 준비하는 녀석들이 대부분 수시도 잘해요. 그냥 수시가 안 되니까 정시로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둘 다 끝까지 유지하다가 제가 한 4년 전에 이제 한솔 다니던 친구가 연대의대 간 친구 있어요. 수능 한 문제 틀려서. 그 친구는 그때 그 당시에는 서울대가 이제 2과목을 안 하면 안 돼서 실제로 연대를 갔는데 그 친구는 원래 아마 수시로 갔어도 서울대 치대까지는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한 번도 전교 1등을 마지막까지 놓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둘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그 친구는 마지막까지 공부를 했고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제는 10%까지 1등급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낙생에서도 그리고 중앙에서도 서연에서도 뭐 보평에서도 대진에서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낙제중보서까지 우리가 과중 위주의 이 좋은 학교들에 가는 것도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된다. 예전보다는 1등급의 장이 많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입 집단이 분명히 생겼다. 요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대부고 상상고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외대부고에서 1등급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10%라면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외대부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2등급까지도 어느 정도는 잘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외대부고 2등급은 몇 %냐? 34%입니다. 그럼 3분의 1이에요. 설마 우리 애가 3분의 1 안에 들겠죠? 솔직히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또 저희가 중3 아이들 처음 오면 항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어느 학교 갈 거야? 요즘 애들은 너무 현실적이에요. 경희대요. 막 그래요. 아니면 뭐 수지 사는 죽전 사는 애들은 가깝다고 전 단국대 갈 거예요. 예, 집에서 통학할 거예요. 막 이런 애들이에요. 중3에서 고1 올라가는데. 그래서 안 된다. 지금의 목표는 다 S대다. 서울대다. 지금 아니면 그 얘기를 못 한다.
고1 첫 성적 나올 때까지는 일단 S대 우겨도 아무도 우리한테 욕을 하지 않는다. 대신 첫 성적 나오면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목표는 좀 높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2학년 마치셨잖아요. 지금 시험 아마 끝나가는 시점이고 아마 끝났을 텐데 지금 시즌에 시험을 봐서 아직까지 올해 일하면 아니면 뭐 상상고 기준으로는 뭐 사회나 과학이나 이런 거 B 하나 정도 있는 건 그러니까 수학이 B가 아니면 괜찮아요. 뭐 특목고도 갈 수 있다 라인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실제로 그게 아닐 경우에는 결국 낙생에 누가 오느냐? 영재고 떨어지는 애들 와요. 그 다음에 자사고 떨어지는 애들 와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아이들하고 라인 선상은 맞춰 주셔야 된다. 요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뒤지고 갔는데 역전하는 케이스는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첫 시험, 첫 모의고사 등급보다 고3 때 모의고사 등급이 더 좋게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3%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모의고사를 첫 번째 그 학교 내신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역전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준비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 오늘은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저는 수학만 잘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학만 잘했고 저는 과학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잘한 거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과외를 했고 과외했는데 저희 학교 선배였는데 문제집 하나를 뚝 던져주더라고요. 이것만 딸딸딸딸 외워. 그래서 첫 시험에 그 문제를 다 풀었는데 전교 2등이 나왔어요. 예. 알고 봤더니 비법서였어요. 학교 시험이 나오는 거를 선배가 알아서 그거를 던져준 거예요. 근데 전교 2등이 나오니까 얘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얘가. 근데 얘는 누구야? 얘 왜 잘했어?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다른 과목을 다 포기했어요. 그냥 수학에 올인. 수학만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게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저를 버티게 한 원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수학은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도 결국은 올라오더라고요. 버티는 과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학이면 제일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과면 수학이 안 되면 과학이라도 잡아 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국어라도. 그러니까 수학, 국어, 과학 중에서 한 과목은 자기 과목이 분명히 있었고 그 과목이 아이들을 고3 또는 재수할 때까지 끝까지 잡아주는 과목을 만들어 주시는 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실제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다 해보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아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3학년까지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2월, 3월까지는 그래도 엄마 말을 듣는 시점입니다. 지금도 되게 꼴보기 싫으시죠? 근데 지금이 그래도 제일 이쁠 때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제가 원래는 모든 어머님들하고 단톡방을 다 파요. 그래서 단톡방으로 다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은 단톡방을 파도 어머님들이 그냥 애랑 얘기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자기는 얘기 못 한대요. 학원에 빠져요. 그래서 애 안 왔는데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직접 얘기해 주세요. 저랑 어차피 얘기하면 또 싸워요.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고1 때까지는 어느 정도 어머님 영향이 있다. 고2부터는 절대로 안 듣는다고 그냥 포기하세요. 그냥 그게 마음에 편하실 거예요.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학원 선생님들을 잘 구워 삶으신 다음에 학원 선생님들한테 시키세요. 저도 약간 그러거든요. 우리 아들 좋아하는 선생님들한테 좀 시키거든요. 안 그러면 저도 저희 아들하고 막 싸워봤는데 공부는 되는데 애가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가족끼리는 혈연 관계끼리는 뭔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3, 1.7 막 나와요. 근데 이때가 되면 공부 잘하는 애들 1.0이 엄청 양산이 될 겁니다. 1.0이 아니면 수시에서 그래서 막 깊고 막 엄청 어려운 거를 잘 푸는 학생들보다는 얇지만 그냥 소위 얘기하는 저희가 얘기하는 박학다식 있잖아요. 얇게 넓게 아는 친구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요렇게 우리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3등급 이하가 나왔다. 1학년 때. 그러니까 3등급 이하죠. 그러니까 2등급 밑으로 나오면 이건 정시로 달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제 슬픈 사연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논수령, 서술형 강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도 이제 과고 면접, 자사고 면접을 해보면 과거 면접 때 문제를 굉장히 잘 풀던 아이들이 과거나 자사고는 이제 서술은 안 돼요. 그냥 구술만 돼요. 말로만 해야 되는데 정말 말을 다 못해요. 남학생이건 여학생이든 정말 이렇게까지 말을 못할까 이렇게 생각. 그리고 얘네들이 코로나 시대 아이들이잖아요. 아시죠? 코로나 시대 아이들은 정말 활동을 정말 안 했어요.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글 쓰는 거는 학교에서 어떻게든 시켰는데 말하는 거를 특히 못한다. 그래서 자기 생각 정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고, 또 이제 논리적인 체계로 가는 것들은 수학, 과학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국어 실력 안 되면 수학, 과학 점수도 안 나와요. 문해력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친구들은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과학 공부를 하면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뭐 빨리 얘기를 드리면, 원래는 블라인드 제도기 때문에 대입하고는 원래 학교랑 고등학교랑 대학은 연결점이 없는데 실제로는 학교장 추천이 생겼어요. 학교장 추천에도 학교 이름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에는 학교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학교장 추천을 가지고 학교 서열이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는 이유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낙생이 분명히 정시학교를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시도 나쁘지 않아요. 정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나와지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이 근데 올해 쉬워지진 않아서, 근데 쉬워질 거라고 가정을 하고, 또 이제 내신이 쉬워지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심층이라든가, 실제로 서울대, 연대, 고재는 우리 아이들 갈 때는 내신을 다 봅니다.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서울대 내신 보고 올해 고대 내신 봅니다. 그리고 연대는 내년인가 내후년인가부터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했어요. 또 서울대 심층 면접 보고 고대 심층 면접 보고 내년부터 연대도 심층 면접 보기 때문에 정시가 100% 정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수시는 우리가 저희 수능의 최저를 갖다가 보죠. 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학교 생활 말고도 가가지고 이제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복합적인 형태. 그래서 수능은 약간 미국의 SAT처럼 변할 수 있다. 어떤 기본 시험이고 그 외의 것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나올 수 있다. 물론 미국의 모든 학교가 뭐 SAT만 봐서 못 가는 건 아니지만 SAT 이후에 뭐 AP도 필요하고 이런 학교들이 있는 것들처럼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은 이제 공통 과목이 이제 이렇게 폐지가 되고 그냥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그다음에 수학은 대수, 미적분, 확통. 그러니까 수원, 수투였는데 이제 확통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원래 선택이 있어서 확통, 미적, 기하였는데 빠졌는데 여기 제2외국어 한문에 추가 검토안에 심화 수학이 있습니다. 심화 수학은 이거 절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점 만점.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미적분 2 플러스 기하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미적분만 봤어요. 솔직히 기하 보는 학생들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제는 미적분하고 기하를 다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애들 학습량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3과목 다 보게 만든 거예요. 이거 절대평가니까 좀 별로잖아요. 이거 어차피 서울대 가는 아이들, 연대 가는 애들, 고대 가는 아이들 봐야 되는데 절대평가라고 별로일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1, 2점 차이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의 학습적인 어떤 부담은 좀 더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과학은 사회와 과학을 다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원래 계획안은 그냥 탐구라는 이름으로 보기로 했어요. 그냥 과학 뭐 100점 그다음에 사회 100점 해가지고 이렇게 보기로 했는데 과학계에서 굉장히 반대를 해가지고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나눴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가산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으로 사회과학을 다 쳐버리면
실제로는 과학 잘하는 애들을 뽑을 수 없어요. 지금 어디에서도 이과 아이들의 과목은 없어요. 딱 과학 한 과목밖에 없거든요. 가산점을 주기 위한 방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잘하는, 그러면 그래도 이거 뭐 물화생지 이런 거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겠네요. 아니죠.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 원 수준의 시험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10점, 10점,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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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문제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아이들이 물리원, 화학원을 워낙 선택을 안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의 수능보다 수준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요건 그러면서 사회 시험까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좋은 건 있죠. 문과 아이들이 느끼는 과학의 어려움과 이과 아이들이 느끼는 사회의 어려움은 정말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과 아이들이 요것 때문에 문과도 잘 못 가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냥 이과로 공부하고 마지막에 트는 게 가장 좋은 선택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절대로 아이들의 선택을 줄여줘서 실제로 쉬운 수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워요. 그냥 차라리 수능은 더 쉽게 가고 차라리 뭐 대학별 고사 이런 걸 깔아주는 게 아이들한테 나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오히려 개선안이 좀 더 어렵게 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이제 개편이 되면서 융합형 수능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수학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빼자는 의견도 많은데 상위권 대학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 이거를 빼버리면 아마 심층 면접에서 이걸 엄청 늦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정시 비율, EBS 연계 50%는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수학과학에서는 아니고요. 국어,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지문을 갖다가 줄여주는 거죠. 공부해야 될 지문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국어 선생님들 되게 안도하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진짜 가르칠 게 너무 많아진다. 아이들 학습 능력 양이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수학 과학은 EBS 연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똑같기 때문에. 근데 영어나 국어는 지문이 너무 천차만별로 바뀌기 때문에 그 안에서 50%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결국은 뭐 굉장히 많이 범위가 늘어났어요. 쉽게 그러니까 물론 하나의 분야 뭐 물리 1, 물리 2보다는 통합과학이 쉽겠죠. 그렇지만 늘어난 부분에 대한 부담이 실제로 이 깊숙하게 들어가는 부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넓을 수 있다. 실제로 물리화학 잘하는 아이들이 또 생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생지 잘하는데 물리학 못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박학다식 스타일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수능 형태로 개편이 되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면 아이들을 우리가 잡아내는 게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수시는 수능 최저, 정시는 심층 강화, 그리고 내신 연계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 미국식으로 이제 SAT 되고 약간 본고사 형태의 여러 가지 지저분한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붙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상위권 학교들의 심층 면접은 일단 뭐 스카이는 지금 다 심층 면접을 시작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성대, 한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도 약간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의대 입시에 대한 부분들은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비 효과들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래서 요 의대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입시가, 우리 학생들의 입시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선발 일정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니까요. 그래서 영재학교가 지금 한 뭐 6월, 7월, 8월 뭐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게 돼서 이제 8월 말이면 이제 끝나게 되고 8월 말부터 이제 과학고가 시작이 되죠. 영재학교는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력 인증학교고 그냥 저희가 영재학교 가는 애들한테는 학교 꼭 맞춰야 된다 아니면 중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도 갈 수 있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다 갈 수 있고 심지어는 재수도 가능합니다. 재수하는 애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뭐 선행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학교는 들어가자마자 뭐 대학 물리, 대학 화학, 대학 수학을 바로 공부를 하는 학교고
수능 준비 절대로 안 시켜주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공대나 뭐 기초과학과를 많이 가지만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의대를 매년 20명 이상 보내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분당에서는 경기북가고밖에 못 가죠. 100명밖에 못 갑니다. 전국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교다. 8대 1 정도.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과학고보다는 이제 자사고 라인으로 넘어가서 뭐 과학고 치고 자연스럽게 이제 외대부고라든가 상상고 그다음에 민사고 이쪽을 조금 더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조금 더 잘 갈 수도 있고 경기북가고가 서울권 과고에 비해서 들어가긴 힘든데 실제로 입결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서울대 입결 안 좋을 때는 뭐 4명 뭐 이렇게 100명 중에. 그래서 근데 카이스트는 굉장히 좀 많이 보내는 학교다. 한 4, 50명까지도 보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가 연구 중심으로 가는 데는 좋지만 실제로 서울대나 의대는 가기 좀 힘든 학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자사고는 저희가 뭐 전국형 자사고 위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뭐 하나고는 저희가 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민사고, 외대부고, 그다음에 상상고 이렇게 3개를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상상고는 어차피 이제 전북대 의대가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좀 잘 의대를 많이 보내는 편이고 약간 뭐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육각형이 잘 만들어진 뭐 다 잘하는 정시도 잘하고 수시도 잘하고 서울대도 많이 보내고 문과도 잘 보내고 의대도 잘 보내고 뭐 이런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유학을 많이 보냈는데 요즘은 서울대 쪽에 조금 더 주력하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사고는 이제 10%까지 이제 1등급이 늘어나면서 분명히 어드밴테이지가 생겼어요. 수시에서의 어드밴테이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외고랑 국제고는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인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요즘 외고들이 좀 살아남기 위해서 수학 특별반 같은 것들을 이과반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성남외고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운영이 되는데 아주 이제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몇 년 전, 한 2, 3년 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내년 입시서부터는 좀 이런 성적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저희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발 자체가 너무 영어 성적 위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수학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기가 힘든 학생들. 그래서 수학에 대한 어떤 아이들의 편차가 좀 너무 큰 상황이어서 조금 학교가 운영하기 힘들다는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고, 뭐 과학중점학고 그냥 이거는 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우리 분당에서는 딱 이렇게 1군이 2군이 이렇게 약간 나눠지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생중앙, 뭐 서현, 보평, 대진까지 여기가 조금 그러니까 대진을 제외하고는 다 과학 중점 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물화생지 원 과정을 다 공부를 하고 뭐 낙생 같은 경우에는 중점 반 같은 경우에는 또 물화생지 2를 다 4과목을 다 들어요. 근데 뭐 서현이라든가 중앙 같은 경우에는 뭐 2를 뭐 2과목이나 3과목으로 이제 줄여주고 약간 학교들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대진이 워낙 이제 이상하게 뭐 2학년 때 2 듣게 하고 막 그러다가 올해 좀 정상을 찾았어요. 그래서 올해 대진 인기가 조금 늘어났어요. 대진이 좀 원래 좋은 학교였는데 이상하게 좀 이상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뭔가 2학년 때 막 투를 하니까 학원 붙이기도 힘들고 막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약간 선호를 안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대진도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이제 내년도 이제 어떤 학교를 쓸까 이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조금은 10%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운중이나 뭐 한솔이나 뭐 야탑이나 이렇게 가서 거기서 뭐 이제 10% 된다 보다는 좀 더 이제 세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써줄 수 있는 학교들을 조금 더 공략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다. 이런 안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역 명문고라고 저희는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명문고가 특히 이제 정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뜰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수시 때문에 그래요. 외대부고는 결국은 수시를 해야 되는 학교인데 고3 때까지 수시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뭐 낙생은 수시를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고3이 되면 아예 이제 정시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확실하게 정시를 할 거면 정시로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제 선택을 갖다가 하고 방향성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서는 조금 마지막 이제 고3 부분들이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정시와 수시를 다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외대국어를 좀 선택을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정시 위주로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정시의 퍼센테이지가 한 6대4 정도 된다, 정시 수시가. 그러면 저는 낙생, 중앙, 대진, 뭐 보평, 뭐 서연 이쪽이 조금 더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뭐 소위 얘기하는 지역 명문고들에서의 N수생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N수생이 이제 의대를 간 비율인데, 실제로 한 50% 가까이가 N수생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뭐 낙생이 그래도 이제 작년에도 이제 서울대 랭킹 10위권 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학교지만, 순수하게 얘기하면 약간 N수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정시를 준비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거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예. 저희 아들도 좀 진지하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중3인데, 야, 그냥 너는 개정교과로 한번 공부해 볼래? 어차피 재수를 갈 거면 그냥 우리는 버릴 건, 전반전은 버리고 후반전만 우리가 취하는 게 어떠니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대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실제로 지금 중3 학생들 중에서는 그런 것들도 대치동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다. 그래서 아예 재수를 생각하고 교과 자체를 재수로 돌리는 케이스들도 지금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좀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이 저희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 이후를 좀 비교를 하면 이런 거예요. 수능이 조금 더 유리해 보여요. 왜냐하면 내신으로 가면 내신이 10%까지니까 실제로는 의대,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이, 중경외시, 홍동경수, 이거 이제 그냥 직어국이라고 얘기하죠. 뭐 부산대, 경북대, 뭐 이렇게 해서 강원대, 뭐 전북대, 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를 다 1등급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정시는 4%까지가 1등급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등급 컷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다. 그래서 약간 수시와 정시 다 중요하지만 수시는 아무래도 변수가 좀 있다. 변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 정시만 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를 한다면 조금은 이제 정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변별력이 살아있다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여지는 거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이게 또 매년 바뀌는 거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여드린 건데, 그러니까 수능 전에 면접은 하지 않고 이제 수능 후에 포기가 가능한 학교가 있고,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수시 납치가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는 포기가 가능합니다. 연대도 학종은 포기가 가능한데 교과는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나는 서울대 약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인데 뭐 중대 약대에 납치가 됐다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물론 중대 약대도 굉장히 좋은 학교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리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한번 띄워봤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수능과 내신을 우리가 확실하게, 그래서 정시와 수시를 확실하게 챙기는 거는 여기 뭐 경기도에 저는 외대부고를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려요. 실제로는 그래서 약간 육각형 구조에서 모두가 다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수능만을 생각한다면 저는 뭐 교육특구 일반고, 그래서 우리 분당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제 5대 강세를 갖고 있는 일군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뭐 요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지방의대, 수도권 의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의대 전체를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래도 의대를 좀 생각하고 정시를 생각한다면 저는 낙생, 그다음에 이제 수시까지를 우리가 정시와 수시를 같이 생각한다면 외대부고, 그리고 상상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대를 위해서는 영재학교 과학고, 그리고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수학반들이 이제 가게 되고 약간 학종 때문에 외국어 고등학교를 갖다가 선정을 했는데 요즘 이제 그래도 대치동 학교 고등학교들은 얼마나 이제 카멜레온 전법을 쓰는 게 외대부고랑 비슷한 수업을 개설을 해요. 블라인드니까. 그래서 마치 외대부고처럼 상상고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막 그 스페인어나 막 아랍어는 일반고에서 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어 고등학교는 약간 이 교과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학종에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은 확실히 있다. 여기에 특목고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학을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학 선생은 아닌데 이제 제가 그 대치동에서 요거를 할 때는 수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학은 여기 지금 수상이 공통수학원이 되면서 행렬이 들어가게 됐어요. 저희가 선형대수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행렬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너무 어렵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예상을 하는 부분은 이게 대수나 그 다음에 미적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수상을 배웠을 때는 이제 행렬도 같이 배우느냐를 조금 따져서 학원에도 말씀을 하셔야 되고 교재는 이제 수학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바뀐 교재로 이제 겨울방학에 만약 그러니까 공통수학 1, 2를 들어갈 때는 이게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렬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공부량이 조금 더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화 수학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세 과목 중에 한 과목 선택하던 걸 세 과목을 다 이제 수능 시험을 봐야 된다. 아이들이 아마 7시, 8시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좀 그 학습량에 대한 부분들은 늘어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강할 것이다. 그래서 뭐 상위권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요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과부가 어떻게 선택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큰 형태로 보면 수능 세 과목 필수 그래서 확통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내신의 5등급제로 1등급이 10%, 2등급이 34%다. 34% 외의 과목들은 그냥 버리는 퍼센테이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2 때 이제 증명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 증명 부분에 대한 부분들 수학에서 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논서 수령이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화 수학이 이제 과정에서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 평가로 도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되면 최소한 심화 미적분까지는 아이들이 듣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게 맞다. 진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선행 수업을 할 시간이 방학밖에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꼬리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정하기에는 수능만으로 가는 전형들은 굉장히 한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저는 정시 파이터여서 내신 걱정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내신 다 신경을 쓰셔야 된다. 특히 스카이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넘어가고. 예. 그래서 그럼 과학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부터가 진짜인데요. 공통과학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 과목의 전문성보다는 보편타당한 지식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하고요. 전공 과목의 전문성이 없어진 대신에 문화생지 전체 기초 이론을 통해서 융합형 인재를 선발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물리화학 더 시키겠다. 그냥 거꾸로예요. 실제로 집중되는 과목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수능을 개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요 부분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실제로 거꾸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은 그럼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넘어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진로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아이들 진로가 좀 생각을 하셨나요? 엄마가 생각하는 진로 말고요. 엄마 진로는 되게 뻔하잖아요. 예, 취직 잘 되는데 아니면 의대. 예.
그래서 근데 실제로 아이들하고 한번 이거는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통합과학을 하면서 네 과목을 저희는 다 하는데 과학만큼 이과에서 전공적 합성하고 맞는 과목은 없어요. 수학과를 제외하고 수학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네 과목을 하면서 아이들이 좀 잘하는 게 생겨요. 선생님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간혹 되게 고맙게도 제가 이제 물리를 하니까 물리 괜찮다, 물리 쪽으로 전공하고 싶다 이런 아이들도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수업을 듣게 되면 물리 쪽, 그러니까 뭐 공대 계열 쪽으로 생각하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그래서 저는 물리가 전공이고 통합과학도 같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이들한테 좀 이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할 수 있고, 저도 이제 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했고, 그래도 논문 뭐 국제 논문 쓰고 그다음에 특허 한 5편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이들하고 항상 이렇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저희 또 특목고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런 어떤 관리 같은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 필요한 부분들도 제가 이제 같이, 제가 이건 15년 동안 했던 일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수시에도 원 과목만 들어갔다면 이제부터는 투 과목까지를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 1 3개월, 통합과학 2 3개월 이렇게 진행하고, 그러면 저희가 1월부터 진행하면 6월이 되니까 겨울 이제 여름 방학으로 넘어가겠죠. 그때서부터는 이제 아이들 진로에 맞게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같이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저희가 분기가 끝날 때마다 인증평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뭐가 부족한지,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 솔직히 하루 나오는 과학학원에서 관리가 힘든 건 알아요. 그리고 저도 해봐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이 2시간 반이에요. 근데 저희가 3시간짜리 수업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어요. 30분은 무조건 남아가지고 시험 보고 숙제해야 되는데 실제로 30분 아니고 1시간 정도 될 거예요. 숙제가 끝나기 전에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끝내서 숙제가 끝나기 전에는 집에 보내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실제로 저희 조교들은 제가 다 가르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영재학교 나와서 지금 서울대나 연고대 아니면 의대 간 친구들로만 저희가 갈 건데 너무 위화감 조성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3 되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목표 학교는 S대. 예, 그러니까 목표는 뭐 높게 잡아도 돼요. 어차피 목표는 나중에 수정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소한 원과정, 자기 진로에 맞는 원과정은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정시는 통합과학으로 출제를 하지만 돌고 돌아서 결국 물리화학으로 돌아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올해 아이들이 3월 달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본 성적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절대평가로 봅니다. 절대평가. 그러니까 이게 50점 만점에서 40점이니까 100분율 점수로 하면 80점을 맞는 학생들이 실제로 사회는 24.3%인데 과학은 5.5%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근데 심지어는 얘네들은 보는 게 중학교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머님들 아이고 뭐 과학 뭐 암기 과목인데 그냥 대충 하면 잘 맞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과학을 시작하고도 실제로 퍼센테이지가 잘 올라가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절대평가예요. 실제로 아이들이 솔직히, 근데 분당 아이들은 솔직히 잘 나옵니다. 분당 아이들은 한 20-30%는 실제로 그 1등급 컷에 걸리지 않고 그 위로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 이후부터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과학이 절대로 쉬운 과목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완전히 바뀌는 통합과학은 원 수준으로 넘어가게 된다. 근데 분당은 원래 걱정이 없어요. 분당의 모든 학교들은 지금도 통합과학이 다 원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문제들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원래 현행으로는 이렇게 5개 과정이 있었는데 기본량과 측정, 이거 옛날에 2009년도 개정판 물리 1 첫 번째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길이, 시간, 그리고 뭐 7가지 국제 단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제 정보와 신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선 통신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과목이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미래과학, 과학과 미래사회 뭐 나오겠어요? 지금 한참 제도되는 거 AI, 뭐 IoT, 뭐 사물 인터넷, 뭐 로봇 이런 것들 약간 정보, 그러니까 기술 과정에 나오는, 그러니까 기술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대체로 보면 생지 부분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고요. 물화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딱 이 부분들이 굉장히 보인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뭐 생지 선생님들한테는 미안하지만 통합과학을 약간 물리화학 기본 베이스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들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도 실제로 이제 각 과목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화학이 가장 킬러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기말고사는 물리, 그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는 화학, 그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는 물리가 가장 포인트 과목이기 때문에 어려운 과목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집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거의 새벽 5시까지 저희 회의하고 지금 만들고 있고, 아마 12월 말쯤 저희 책이 나오게 돼서 1월 6일부터 시작되는 저희 수업에서는 새로운 교재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실제로 이렇게 교재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교재라고 해서 복사본 이렇게 링제본에서 나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는 거의 시판 교재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받고, 실제로는 요거는 이제 평가원 문제나 아니면 저희가 만든 문제나 아니면 그 지금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기출 문제로만 저희가 이제 문항을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통합과학을 진행하면서도 요 얘기는 확실히 드려요. 아이가 신유형이어서 문제를 처음 보는 문제라고 해서 시험을 망치게는 안 하겠다. 근데 이거는 좀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봤는데요, 어제 내주신 거 나왔어요. 근데 틀렸어요. 요거는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요것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제가 새벽 1시까지 아이들 질문을 받았거든요. 새벽 1시에도 카톡이 옵니다. 카톡이 오면 해주고, 요거는 나오면 안 되는데, 모 학교 학생은 수행평가 때 카톡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서비스가 다 진행이 되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 2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학 1만 하고 3학년 때는 절대평가여서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3학년, 2학년 똑같습니다. 오히려 전공적 합성이 더 있는 과목은 3학년 때 과목이기 때문에 수시를 하는 친구들은 고3 때까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수시와 정시를 병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시간 배분을 잘 안 하게 되면 둘 다 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정말 요거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처음 보는 과목을 성적까지 잘 맞는 건 정말 힘들다. 한 번은 보여주고 한 번은 아이들이 눈에 익숙한 과목으로 만들어 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재수생이 왜 잘하겠어요? 실제로 해봤으니까 잘하죠. 재수생이 잘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대치에서는 그냥 2반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냥 2번 반복시키고 고등학교 보내시면 그래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과학도 저희는 2번 반복을 대치해서는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아주 슬프게도 우리가 중3 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2번 반복은 안 되고 차라리 한 번 반복할 때 2번 반복하는 것처럼 집중적으로는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렇게 돼요. 반영 비율이 지금 과학탐구 1이 많이 보는데, 지구과학이 34%, 생명과학이 32%, 물리가 14.25, 화학이 물리 입장으로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물리는 항상 꼴등이었거든요. 근데 화학이 좀 약간,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많이 놀라세요. 화학 진짜 많이 할 것 같은데 지금 화학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화학이 계산이 되게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물리는 어렵다 해서 오히려 쉬워졌고, 근데 요번에는 굉장히 시험을 잘 만들어서 1등급 컷이 물화생지가 다 47점, 뭐 46점 거기에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번에는 과목의 유불리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투과정은 별로 의미 없죠. 1.4, 1.0. 근데 그래도 저희가 항상 위안을 가지는 건 경제예요. 사탐에서 경제는 올해 900명 시험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은 안 보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요번에 지구과학2는 굉장히 화제였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과학, 그러니까 국어, 수학, 과탐은 표준 점수로 실제로 하지 원점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에 수능 1등은 원래 만점 맞은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 틀린 친구인가 그 친구가 투과정을 했기 때문에 투과정 때문에 그 친구가 표점 1등이거든요. 그 친구가 1등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지구가 만점 맞으면 68점 표점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근데 지구과학 2 만점 맞으면 85점인가 86점이에요. 10점이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2점수 차이를 극복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팀 수업이 대치해서 물투가 들어왔어요. 물투 수능을 정말로 안 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물투 수능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투과정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서울대나 의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표점 때문에. 근데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이거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된다? 통합과학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수능이고, 그러니까 지금의 통합과학도 실제로 이 2020년 수능 물리 문제에 나왔던 문제가 실제로 중앙고 문제에 나왔어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이제 수능으로 나오게 되면 더 심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화학도 앙금 반응 문제들이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고는 원래 수능 문제나 그다음에 모의 평가 문제 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일단 특목고를 가는데도 이렇게 과학은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이건 상상고 아직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작년 문제예요. 그래서 지구과학 문제고 실제로는 요거는 뭐 한 지방과학고 수준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 공통 문제가 나왔고 이건 무조건 다 풀어야 되는 문제다. 근데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똑같아요. 그러면 남학생한테 유리한 걸까요? 여학생한테 유리한 걸까요? 남학생한테 유리합니다. 자사고는 여학생들이 좀 더 많이 가요. 예. 남학생들이 워낙 자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사고를 이렇게 내게 되고 외대부고는 실제로 이제 공통 문제는 없고요. 외대부고는 좀 특이하죠. 1차에서 자소서랑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기부만 제출을 해요. 그래서 생기부가 통과하면 그때 자소서랑 이제 추천서를 제출을 하고요. 질문 문제는 학교에서 뽑아줘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하나 페이지에 있고 그거 읽고 그냥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데 자기 혼자 그냥 뭐 한 15분 동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물어볼 거냐면 자기 전공에 맞춰서 얼마만큼 공부를 했느냐. 근데 결국은 이과 계열이면 결국 수학과학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목고 가는데 굉장히 필요하다. 영재고 과학고는 아예 안 썼어요. 왜냐하면 비율이 수학하고 과학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수학 1이고 과학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서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래서 대치학원에서는 저희가 뭐 2번 반복할 때는 통합과학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중1 때는 뭐 이렇게 진행해서 아예 이 친구들은 시작부터 이제 중1 초등학교 때부터 진행한 친구들은 아예 2 과정까지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과도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다 보여드린 거고 요거는 요 정도 수준이면 거의 영재학교 과학고 뭐 커리큘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공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테스트를 기존 테스트도 보지만 이렇게 백지 테스트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정말 백지 테스트면 요거 문제도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목은 써줘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불형 문제를 푸는 것들 해가지고 이렇게 첨삭까지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첨삭을 하고요. 시간이 없으면 저보다 똑똑한 이제 영재고 출신 서울대생들이 이제 같이 이제 첨삭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논서 수령까지 같이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낙생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낙생고 뭐 통합과학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알려진 거와 달리 어려운 문항만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 평균 점수가 진짜 높아요. 그래서 낙생고는 거꾸로 정확성도 되게 중요한 학교다. 너무 심화만 잘하는 게 능사가 아닌 학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물리원 화학원 학생들은 이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실제로 킬러 문항은 진짜 수능 특강에서도 막 나와요. 실제로 굉장히 고3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그러니까 다수는 아니지만 변별력을 만들기 위해서 한두 문제 정도 100점 나오는 게 쉽지 않은 학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고는 진짜 이 고3 모의고사에서 많이 내요. 특히 3점짜리 문제로 많이 내고, 그다음에 약간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르친 부분에서 숨어 있는 부분들을 좀 내는 편이어서 저희도 수업을 할 때, 내신 수업할 때 아이들한테 선생님들 프린트를 좀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분석해서 저희가 찝어주는 과정까지가 좀 필요한 학교다. 근데 약간 좀 꼼꼼한 학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능 지향성이 좀 강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서현은 이제 올해는 안 됐죠. 그 중점 학교가 된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원래 서현은 분당에서 제일 좋은 학교였어요. 원래는 문과로 제일 좋은 학교였는데 이과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서현이 결국은 이제 과학 중점 학교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는 아직까지는 너무 어려운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개념과 계산 문제가 적절하게 좀 조화가 돼 있는 게 좀 특징이다. 이번 1년을 저희가 돌이켜 보면. 그리고 보평은 과중 중에서는 좀 제일 약한 편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가,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어려운데 실제로 아이들 좀 평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보평은 실제로 이제 대부분 이제 보평이 과중이어서 가는 것보다는 보평 중 애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어서 의외로 보평은 과중인데 등급 따기가 너무 어렵진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 늘푸르는 실제로 되게 이상해요. 학교 수준이 높지 않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려워요. 예, 저희는 늘푸른 예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체능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 근데 얘네가 왜 그러냐면 저희 때문이기도 해요. 저희가 이제 사스 했을 때 늘푸른에서 그 수능 만점자 나온 건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 친구가 사스를 다녔어요. 근데 그건 저희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생물투를 들었는데 우리 변경훈 대표 원장님이 그 생물투 선생님이었는데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모르겠으면 3번을 찍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왜냐하면 그 해에 생물투 만점자가 진짜 적었어요. 근데 저희가 만들었고, 예, 그 3번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딴 거보다는 그래도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의 지분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근데 늘푸른이 그 이후에 굉장히 자기 학교가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과감하게 갔는데 낙생보다 늘푸른 문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낙생은 평균이 89점, 90점인데 늘푸른은 60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평균이 나오는데도 어렵게 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어제도 제가 통과 그 직보할 때 늘 푸른 문제 주니까 아이들이 낙생 문제 줬을 때는 잘 풀었거든요. 늘 푸른 문제 주니까 잘 못 풀어요, 진짜로. 그래서 늘 푸른은 되게 어렵다. 근데 애들이 시험 좀 못 봐도 좌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옆에를 봐도 다 못 보니까. 예, 그래서 확실히 동질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들 좀 행복하고 뭐 1학년 마칠 때까지 누가 잘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적이 다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야 80인데 1등급이야? 막 이런 식이 나오기 때문에 좀 되게 특이한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특히 물리 선생님 한 분이 수능 출제위원 출신이세요. 그래서 약간 물리 문제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는 편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늘푸른 통과는 제가 무조건 맡았어요. 물리를 어렵게 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배정을 하는데도 일부러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대진고는
내년에 그러니까 물리2, 화학, 생명2를 2학년 때 했는데 요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수정이 되고 그다음에 통합과학 내용 중에 과학 1 수준이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많이 되고 그래서 2학년 선택 과목 과학 1, 2의 전 과목 중에 난이도는 뭐 분당에서 최고로 그러니까 선택 과목 중에서는 대진이 제일 높았는데 이 부분이 풀어졌기 때문에 근데 대진은 뭐 서울에도 대진이 있고 이게 대진이 많잖아요. 원래 대순진리교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는 평준화가 좀 잘 돼 있는 학교고 서울 쪽에 그 노원에 있는 학교도 대입 성적이 나쁜 학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끌어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대진도 나쁜 선택은 아니시다. 그래서 이렇게 5개 학교 정도가 저희가 뭐 분당고 순회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2개 코스로 저희가 얘기를 드려요. 그 아이들을 관리를 하는 걸. 그래서 저희가 과제 체크하고 학습 성취도 하고 저희 무조건 동영상은 다 모든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줌 수업으로도 진행을 할 건데 저희는 오히려 동영상 보고 주중에 보충 받으시는 걸 조금 더 선호를 드려요. 알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클리닉을 하는데 저희가 그날 하는 숙제 클리닉은 저희가 수업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교들이 클리닉을 하지만 주중에 하는 클리닉은 무조건 양계석 원장님 저는 100% 저희가 직접 클리닉을 합니다. 학생하고 1대1 뭐 추가 금액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아이들. 그래서 그냥 어머님들하고 상담하실 때는 그냥 신청하시면 돈 버시는 거라고. 어차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대치에서 1대1로 하면 제가 시간당 15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버실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격주 학업 성취도 그리고 암행 테스트 그다음에 오다 클리닉 그리고 저희가 새벽 심화반을 해요. 뭔지 좀 궁금하시죠? 아니 근데 요 중3 학생들은 안 합니다. 이건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하는 건데 시험 전주나 전전주에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10시 이후에 학원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저희는 있을 수 있을 건데 근데 법적으로 보면 5시 이후에는 학원에 있어도 돼요. 새벽 5시 이후에는. 예.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근데 5시는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애들 성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6시에 6시에 아이들을 불러요. 그래서 2시간 수업을 하고 이제 아이들이 8시에 이제 가는데 솔직히 이거 반은 자요. 와서. 근데 자고 딱 나갈 때 선생님 오늘 진짜 잘 들었어요. 막 그러고 가요. 막 아까까지 막 침 흘리면서 자는 거 봤는데 근데도 아이들 기세 면에서는 뭔가 자기가 하는 거 남들이 안 한 시간에 자기가 깨어 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일종의 뭐 저희 출정식 비슷하다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신을 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진행을 해요. 근데 뭐 저희도 너무 힘드니까 자주는 안 하고요. 시험 때 뭐 한두 번 정도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당연히 한 명이든 10명이든 직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 부분은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중3 내신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좀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험 후에 또 이제 해서 요번에 좋은 학교는 아니지만 요번에 통합과학 한 학생이 올해 총 400점을 맞았어요. 제가 가르친 학생이. 그러니까 4번 다 100점을 맞았어요. 하나도 안 틀려서 이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느끼시기에는 뭐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절대로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틀린 문제도 이제 다시 보고 저희가 복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그러면 설문을 받았을 때 어머님들이 이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업 갔다 와서 절대로 이제 그 수업 날 되기 전까지 과학책은 꺼내지 않는데요. 심지어는 한 번도 가방에 그러니까 과학 가방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들어가면 블랙홀이래요. 절대로 학원이 아니면 가방에서 책이 안 나오는 친구들. 그다음에 수업 시간이 아닌 시간에 혼자만 공부하는 걸 굉장히 억울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나는 진짜 다 같이 공부하고 싶은데 나만 있어서 못해. 그러니까 다 같이 하게 해줘야죠 저희가. 그리고 숙제 범위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이제 대충 여기겠지 하고 하는 친구들 있고, 그다음에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은데 문제풀이에 대해서 코치를 받고 싶은 학생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30분 그리고 그 이상을 갖다가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다라고 했는데, 이건 원래 그 솔직히는 그 코로나 때 제가 그냥 랜선 독서실을 할 때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뭐 알지자에 뭐 이제 많을다, 그래서 많은 걸 알자지만 실제는 와칭유죠. 예, 제가 지켜보면서, 예, 그 줌으로 지켜보면서 애들 졸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손만 찍으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손이 한 30초 이상 멈춰 있다, 그러면 야 이렇게 샤우팅을 한 번씩 날려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엄격한 AI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진짜 인텔리전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직접 보고 하는 약간 노가다성 이런 거였는데, 그거를 갖다가 계속 하는 거고, 그래서 학생 조교 그리고 원장님이 같이 하는 학습의 완성.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수업이 끝난 후에 우리가 데스크에서 지정 강의실로 저희가 다 갈 거예요.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다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수업의 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클리 테스트지를 받아서 시험을 볼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숙제 범위를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숙제 몰라서 못한다는 얘기를 못하겠죠. 왜냐하면 조교 선생님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숙제를 하고, 숙제를 우리가 일정 시간에는 질문을 못하게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에는 혼자 풀이를 하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아이가 질문을 해서 우리가 하게 되고, 어디까지를 숙제를 했는지 확인을 해서 어머님들 카톡까지 가는 거를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제가 대치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똑같이 진행을 하고 그 아이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 뭐 특목고 애들 이겨야 되고 대치동 애들이 이겨야지 결국 우리가 원하는 데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맞춤형, 우리가 이제 주중에 진행되는 원장님들 수업인데, 저희가 단톡방이나 구글 폼을 이용해서 클리닉 시간을 신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청 대상자는 주말 수업을 결석한 사람이나 위클리 테스트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 어머님들이 미리 신청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기다렸는데 안 신청하면 저희가 신청을 강제로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개념 수업을 들었는데 난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머님들을 만약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고, 내신 대비 특기 진도, 요거는 이제 다른 이게 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이제 적은 건데, 만약 고등학생들은 좀 진도가 다른 학교들이 있어서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진행을 해서 한 40분에서 60분, 1시간 정도, 많지 않아요. 그냥 한 3, 4명 정도 이제 불러서 진도가 맞는 친구들을 저희가 따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맥스로 하면, 원래 지금 고등부 수업은 저희가 한 30명에서 40명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저희는 중등 수업이잖아요. 이 수업을 제가 40명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맥스로 잡으면 한 20명 정도로 잡을 건데, 한 15명 내외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마감을 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 수업은 마감을 하고, 요번에는 절대적으로 아이들 퀄리티를 유지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실제로 인원을 늘리는 게, 특히 이 중학교 수업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 인원에서 아이들을 좀 잘 끌고 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진짜로 고등학교 갔을 때 어머님들이 요번 설명회를 들으신 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느끼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저도 중3 아들을 보니까 그 학원은 왜 보냈지? 1년 동안 정말 그 학원 에어컨비랑 전기료를 내가 잘 내줬구나. 예, 우리 아들은 맨날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예. 그래서 약간 좀 질릴 수 있는 형태로 좀 아이들 좀 밀어붙이는 형태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 좀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요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테스트 결과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갈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나가시면 어머님들 보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선호하는 건데, 평균 점수 나오고 학생 점수 나오고 어떤 시험인지 나오고 지금 아이가 필요한 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텍스트로 보는 게 제일 편하시지, 막 표 그려놓고 막 육각형 그려놓고 아이가 요거는 강하고 요거는, 저도 못 알아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보강 시간은
내가 이렇게 많이 했나? 예, 제 건데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맞는 시간을 아이들이 이제 정하시거나 어머님들이 정하셔서 실제로 이렇게 뒤쪽까지 이렇게 10시 이후에도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독서실을 빌리던가 해가지고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은 안 올렸구나. 그래서 실제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2시간 반 동안은 이제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최고의 원장 선생님들하고 이제 과학 이론인 문제풀이 수업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막 2시간 반을 뭐 저 숙제 검사하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 저 시험 보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에 완전히 집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수업 직후 이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선배 조교들과 함께 1차 클리닉, 아까 보여드린 1차 클리닉을 숙제까지 마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주중 클리닉 요거는 많이 진행을 하시면 정말 저는 좀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실력이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저희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많이 신청하는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특별 보강, 무료 보강을 합니다. 요번에 수능 날도 저는 무료 보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은 거의 무료 보강할 거고 아마 설날 이제 재량 휴일이 아마 월요일쯤 될 건데 월요일은 아마 저희가 보강하게 될 거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웬만한 휴일은 다 같이 우리가 좀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또 다른 학원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그래서 뭐 9시에 다른 학원들하고 안 겹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새벽에도 하는데 뭐 9시가 뭐가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아니요, 요거는 요거요? 아니 저 클리닉 아니요, 항상 합니다. 저희가 방학 때가 아닌 기간에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이 없는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 안 되면 저희가 독서실을 빌려서 10시 이후에도 저희가 클리닉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중등 자료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등 뭐 이 분당학교들에 대한 뭐 내신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뭐 이거는 왜 넣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가장 좋은 건 수업 끝나고 다시 한번 숙제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아이들의 패턴은 그렇잖아요. 토요일 날 수업이 들으면 당연히 금요일 날 숙제를 하거나 금요일 날만 숙제를 해도 되게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이 토요일 날 아침에 숙제를 하죠. 막 동그라미만 쳐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보는 데서 같이 하고 어머님은 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왜 숙제를 안 하니, 숙제 너 했니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숙제를 하고 집에 갔는지를 알고 계실 수 있게. 그러니까 뭐 아이들은 저희 아들도 저는 착한 줄 알았어요. 얘는 거짓말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아이구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얘도 살아가기 위해서 다 그런 그 사회적 능력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이들 교육적으로 바라볼 때는 100% 너무 믿는 거는 아이들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증거 보여주고 아이가 이만큼 했으면 칭찬해 주시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막 쪼이는 건 저희가 할 테니까 집에서는 잘한다, 선생님도 이렇게까지 했다며, 이렇게 한다라고 많이 좀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특목고 떨어졌을 때 아이들이 막 울면서 얘기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엄마한테 미안해서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아이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되게 사랑해요. 근데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많이 사랑을 주시면 아이들도 어머님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줄 거다. 제가 15년 동안 아이들 입시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엄마 아빠 싫어하는 애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영재학교 제가 형제를 다 보낸 아이들 뭐 인사 받은 거여서 실제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유나라는 친구는 며칠 전에도 연락 왔어요. 알바 자리 없냐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영재학교 나와가지고 고대 의대 간 친구고 지금 동생도 경기 영재학교 합격을 했고요. 요거는 제가 빼빼로데이에 휘낭시에를 아이들 저 이니셜 다 박아가지고
하나하나 나눠줬습니다. 올해는 작년에는 제가 빼빼로 한 130개 정도 샀는데 올해는 좀 제가 순회를 떠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줄어서 한 80개밖에 못 샀어요. 내년에는 제가 한 200개 정도를 샀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 어머님들이 근데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근데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니셜에 되게 많이 감동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저도 근데 이니셜 맞춰가지고 애들 주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실제로. 예, 되게 바보여서 반별로 이렇게 이거를 싸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80개를 그냥 다 받아와가지고 수업 시간마다 그냥 쉬는 시간마다 애들 이름 맞춰가지고 이거 잡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되게 맛있게 먹었고, 심지어는 하나는 초콜릿을 이니셜을 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띄워 그랬더니 이거 여자친구 주려고요. 그냥 창조 경제를 아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 준비를 안 했는데 너무 좋은 거 줬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줬으니까 소유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뭐 걔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알아서 잘 해라. 근데 여자친구한테 나중에 걸리지만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요거는 진짜 시간을 보시면 보이시죠? 예, 1시에도 아이들은 요 낙생고 친구거든요. 예, 낙생고 이제 물리 1등급 나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 1시에도 이 문제 모르면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지금 요것도 학교가 나왔네요. 예, 그 학교에서 시험 보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질문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 통합과학 시간은 뭐 나와 있으니까 지금 토요일 2시 반에서 5시 반 이제 양계석 선생님 수업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요일 날 2시에서 5시까지 또 양계석 선생님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시고, 진짜로 이제 통합과학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 수능 과목이 됐고, 기존의 교재로는 통합과학을 공부를 했을 때는 분명히 빈 구석을 갖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한 발 빠르게 완벽한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분당에서 저희가 양계석 선생님하고 저만 수업을 한 게 350명을 재작년에 저희가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수업 인원이 많은 선생님들이, 순회에서 가장 수업을 많이 하던 선생님들이 중학교 이제 예비 중3을 위한 수업들을 깔았고, 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또 5년 이상 또 양계석 선생님도 수업을 하셨고, 저도 이제 영재고에서 15년 동안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생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부분에서는 절대 문제가 없다. 이거는 그 어떤 선생님들보다도 더 자신 있게 진행을 할 것이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등 과정에서 하는 고등 수업들은 실제로는 내용 위주의 수업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히는 뭐 전인교육 이런 거 다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한 전초기제다. 그렇다면 성적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풀이까지를 완벽하게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선생님들이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 만약 뭐 이제 물리학이라든가 화학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는 문의를 주시는 게 좋지만, 저는 이번 겨울방학에는 통합과학을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고, 이 통합과학이 끝나는 여름방학에는 저희가 다 일일이 1대1 상담을 드리거나 간담회를 학원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특목고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 일반고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 의대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을 다 상담을 어머님들하고 해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중간중간 필요한 것들, 그래서 뭐 과탐토가 필요하실 수도 있고, 뭐 과학에 대한 행사가 필요하실 수도 있고,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시는 건 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특목고에 필요한 이제 기초 자료들을 다 만들던 사람이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굉장히 사소한 질문도 저한테 해주시면, 수행평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수행평가 담당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이 부분들은 다 상담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표가 안 잡혀가지고요. 다시 이제 저희가 설명회가 이제 진행될 건데 아직 시간이 안 잡혀서 일단 요거는 아마 저희 시간표가 아마 나가고
저희 분당 미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고등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부분들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인생에 죄짓지 않는다. 저희랑 같이 한 시간들이 아이들한테 시간에서 로스가 되는 시간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